심부름 해줄 사람 하나 구하기로 했지 않은가? 내 가방 가지고 도망갔잖아. 소매치기라고요. 아버지 또 감옥 속아요? 아들 월사금 때문이었다고 하질 않나? 가나다라 모르죠? 기억난다. 기억? 만나든가 한번 봐봐. 죽이나 먹자. 미음. 하자. 순이 앞에서 자꾸 조소말하지 마세요. 순이 내년에 학교 가는데 괜히 조소말 하기라도 하면 매맞습니다. 完成させようとするだろう。雑草は二度と育つことはない。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말? 이게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조선 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전 만들어야죠. 저걸 언제 다쳐? 아버지 나 이제 관해야 말해요. 난 김순이 좋은데. 이 한 사람의 10발자국보다 14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겠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조선 사람 모두가 지식을 키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투리를 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문화 속 법률 바로 영화 말모입니다. 아우, 짧은 영상만 봤는데도 뭔가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요. 이 영화 내용이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경성을 배경으로 해서 일제 감시를 피해서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전국에 말을 모아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먼저 최승우 변호사님. 네, 저는 윤계상 이렇게 유해진 씨 연기가 너무 좋아서 보셨군요. 사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감동도 좀 있고. 네. 예, 뭐 예쁜 말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근데 저희 순 우리말들이 되게 사투리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느꼈죠. 네. 맞습니다. 최신현 변호사님도 보셨을까요? 사실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한동안 영화를 못 봐가지고 네, 사실 이렇게 그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고 좀 좋은 영화라는 평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요약 보는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 말모이가요. 사전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말모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건보다 이 영화 말모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인공이 판수, 이제 유해진 씨가 역할을 맡았죠. 극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해고가 됩니다. 사실 두 아이 아버지로 아이들 학비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해고가 돼서 좀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법령이 지금은 있죠. 네, 지금 현재 법률로 보면은 있죠. 네. 예, 현재 법률은 이제 고용보험법인데 고용보험법에는 이제 뭐 실업의 예방이나 고용의 촉진 등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가지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용보험법 중에서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게 실업급여일 텐데 그 실업급여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가 만약에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쨌든 급여 비슷한 부분을 좀 제공해주는, 국가가 보전해주는, 그다음에 이제 장려하는, 새로운 구직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됐는데 2019년 10월 1일에 이제 보장성이 좀 강화됐습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과거에는 이제 평균 임금의 한 50%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 기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90일에서 240일 정도 됐는데 지금은 현재 한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요즘 또 실직 같은 문제로 생계가 좀 어려워지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영화 말모이로 돌아가서요. 판수 아들이 학교 생활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창씨 개명을 해야 했고 또 조선 말을 썼다라는 이유로 맞기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요즘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도와줄 법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을 통한 훈육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또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서는 그 학생의 신체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영화니까 옛날 일을 좀 꾸며서 저희가 봤던 거고요. 참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영화 속 법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제는 이 말모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판수가 극장에서 해고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고된 김판수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짜서 조선어 학회 대표의 가방을 훔치게 됩니다. 근데 가방에 돈이 들어 있었으면 이분들이 참 좋으셨을 텐데 돈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원고가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걸 훔쳤다 하더라도 이게 절도죄가 되는 거겠죠? 본인들에게는 필요가 없을 수는 있으나 조선어학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필요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물건이죠. 네, 우리가 이제 절도죄라고 하면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재물을 절취했을 때요. 근데 그럼 재물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되게 학계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관리 가능성설이라고 해서 관리 가능한 유체물이나 혹은 무체물 등을 사실은 재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보가 담겨 있는 USB, 정보 자체나 이런 것들은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보가 담겨 있는 USB나 만약에 도면이 담겨 있는 종이 이런 경우에는 종이만 사실은 재물이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 자체는 재물로 보진 않지만 그 정보가 가미되어 있는 어떤 유체물이나 무체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물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재물을 근데 이제 판단할 때 절취에 대한 개념을 판단할 때 객관적 가치로 보느냐 아니면 주관적 가치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판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선어학회 입장에서는 이게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관적 가치로 봐서 재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 주관적 가치를 인정을 해서 주관적 가치를 재물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 명이 또 한꺼번에 뭔가 작정을 짜서 훔친 거니까 더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공동 정범이 되겠죠. 공동 범죄가 돼서 다 정범으로 처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도죄 이야기를 해봤는데 당연히 그 원고를 훔친 것도 절도가 됩니다. 근데 절도 중에서도 특수 절도죄가 있고 일반 절도죄가 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특수 절도죄 요건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수 절도죄는 야간의 문호 또는 그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또 그 주거 등에 침입을 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또는 또 2인 이상이 합동을 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 박봉두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이제 막 체한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조선어학회 대표의 품으로 쓰러지고요. 또 다른 인물은 망을 보고 또 김판수는 가방을 훔칩니다. 이렇게 2인 이상이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협동을 해서 재물을 절취한 것이 된다라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절도 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화 말모이를 법률적으로 재미있게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만화, 영화, 동화, 기타 등등 있으시면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재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